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별 차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3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평가 요소에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그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2019년에 마련이 되어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까지는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주로 교과 활동에서는 방과 후 활동 내용은 들어갈 수 없고요. 올해는 영재 발명 교육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에서 동아리에서는 자율활동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는 미기재입니다. 자, 차이점은 미기재는 아예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이고요. 미반영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는 있지만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블라인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다음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은 미반영입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그 봉사활동만 대입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죠. 수상 경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서활동 또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이러한 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있어서의 축소 부분도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재는 자, 4가지 영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기록하는 생활기록부 안에서 기본사항 안에서도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평가되고요. 출결사항이 주로 들어가죠. 출결사항.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 글자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은 3 영역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죠.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록할 수 없으니까요.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과목의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한 중요한 부분은 과목별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그 다음에 4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수시로 관찰해서 기록한 이 특성 부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록을 할 때 조금 눈에 띄는 부분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던 중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말한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서울대는 이런 모습으로 보더라고요. 자, 다수의 관찰자가 서술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과목별 세특은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한다면 학생의 역량을 읽어내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평가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대학에서 어떻게 판단할까를 너무 걱정해서 학생부를 작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유리하다 또는 이런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믿을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 너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각 대학별로 이 포인트, 평가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안내해 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가이드북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가이드북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라고 써있는 부분들을 조금 인용을 해서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중앙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평가 항목이 굉장히 줄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의 관심과 생각의 깊이를
잘 기록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그 어떤 영역은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업과 같은 활동에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녹아 들어간 내용을 우리는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앙대입니다. 역시. 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기재 분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을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한된 분량이지만 수업을 비롯한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량을 발휘해 오면 우리는 평가를 하겠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또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가 많을수록 서류 평가에 유리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지원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본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흥미나 관심이 있는 과목을 주로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을 충실히 이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본인의 관심과 역량을 확장시키는 요소로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학교에서 원하는 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선택 과목이 없으면 당연히 공동교육과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불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수를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부터 자, 이제는 출결 사항부터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출결 사항을 성균관대학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인정 결석이 있을 경우 성실성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특기사항 내용을 참고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앙대는 미인정의 경우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미인정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출결 사항에서 지각, 결석, 조퇴, 결과 발생했을 때는 그 이유를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겠습니다. 연세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비교과 활동, 즉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하는 활동이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리더가 돼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다시 말하면 주어진 고등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활동과 경험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이 안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 학습과 관심 전공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꾸준한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계획이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의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희망 전공은 바뀔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분에 몰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이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 자율활동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치, 적응, 창의 주제활동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최근에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은 창의 주제활동 부분입니다. 성균관대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최근에는 창의 주제활동을 통해서 학급, 학년, 학교 특색활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내용을 개별화해서 기록을 해놓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 이런 기록이 참 좋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창의 주제 활동에 조금 적극 참여해서 자신만의 개별적인 생활 기록부가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은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자율 동아리가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반영이죠. 그리고 정규 동아리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정규 동아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기반한 심화 탐구 역량,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그 기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봉사활동은요, 특기사항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도 최소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봉사활동은 인성의 태도를 보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학급이나 학년 단위에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진로활동 보겠습니다. 사실 진로활동은 700자 정도 되죠. 가장 글자 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진로를 탐색하는 부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로 검사, 학과 탐색, 대학 탐방, 직업인과의 만남, 즉 일회성 행사의 기록을 하는 그런 생활기록부보다는 학생이 꾸준히 진로 탐색한 모습, 그런 능동적으로 그 지속적인 활동을 한 모습을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어떤 검사를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된 독서가 있다면 그와 연결된 독서도 기록을 해보고, 자, 이러한 기록을 대학은 원하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몇몇 대학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그 입학사정관 시선이라는 그런 책자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 못지않게 수업을 위한, 대학 수업을 위한 학업적인 기초 역량을 쌓는 공통 과목, 즉 일반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의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의 이해에 바탕을 둔 일반 선택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 모두 다 연계를 잘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문, 사회, 상경 계열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좀 더 많이 이수를 하고, 자연, 공학, 의학 계열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영어는 이제 공통적으로 모두 다 충실히 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은 수학 바탕 위에 과학을 조금 더 많이 이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전공 관련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2학년 때 생명과학 1, 화학 1, 3학년 때 지구과학 1, 생명과학 2 이렇게 이수한 학생과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그리고 과학 과제 탐구까지 이렇게 이수한 7과목까지 이수한 학생이 있을 때 어떤 학생을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까? 좀 더 그 기초 소양을 고려해서 과학 과목을 좀 더 많이 한 후자 7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나은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교과 발달 학습 상황에서 서울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성적 지표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걸 기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평가는 단순히
그 등급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이 서울대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간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 1등급을 받은 학생과 수강자가 20명인 과목에 3등급을 받은 학생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여기 주목되는 부분이 이거죠. 자,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해서 수치상 결과가 좀 나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이 도전적으로 그 과목을 조금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다면 호기심을 또는 도전 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서울대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사실은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이나 선생님들께서도 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변화 부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해서 23학년도에 그러니까 22학년도에 발표를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2017년에 이런 모양으로 발표를 했었다면 개선안으로 나와 있는 작년에 발표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 세 영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교과 평가에서 그러니까 과목 세특과 연결이 되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학업의 역량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고 진로 역량은 공동체 역량은 어떻게 평가될까라는 부분을 저도 고심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각 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모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자, 학업의 역량 부분에서 이 중앙대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학업의 역량은 학업 태도와 그리고 탐구력으로 나눠볼 수 있을 때 학업의 역량은 우수한 학업 태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학업 능력과 자발적 학업 의지, 태도, 그리고 교과 학습을 통해 드러나는 각종 탐구 활동이나 글쓰기, 발표, 실험 실습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국어 교과의 예시인데요. 모듬 협동 시 완성 활동에서 기발한 소재를 제공했고 친구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돋보이는 학생이래요. 자, 대인관계 역량도 발휘했고 협동해서 시를 완성하는 기쁨을 아는 학생이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탐구의 모습 그리고 자발적인 학습 의지나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학에서도 수업 시간에 다른 풀이 방법 외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풀이 방법 외에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 학생이래요. 분모 분자의 1차 항해 계수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학습 의욕을 더욱 높여 스스로 다양한 풀이법을 탐구했다. 자, 이런 두 가지 예시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자, 학업 태도의 평가는 학업 수행, 학업 학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학습 과정에서 관찰되는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도전, 실험 정신 또는 지적 호기심 아주 좋아하는 거죠. 자, 자기주도적인 학업의 수행, 자발적인 의지, 태도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고요. 협업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려는 자, 이러한 태도들이 학업 태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탐구력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구력 부분은 세 과목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국어교과에서 3분이라는 짧은 발표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준언어, 비언어 이런 표현들의 다양한 발표 전략도 구상을 했고요. 실제 발표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학생이라는 부분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탐구력이죠. 자, 과학교과에서는 자기장 측정 실험에서 나침반의 회전 각도를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대요. 실험 설계 이런 걸 또 실험 설계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학생이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 사례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와 자기 부상 열차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 작동 원리에 대해서 탐구한 학생입니다. 자, 국어 교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좋게 평가됐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게임의 세계관을 사상적, 구성적으로 심도 있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그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사실 탐구력 부분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지만 지적 호기심이 주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호기심에서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모습,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 발표 전략을 새로 구상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죠. 다른 학문과의 또 융합을 해보려는, 그래서 지식을 확장해 보려는 모습, 탐구 주제에 대한 지적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탐구력의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역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로 역량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지원한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자, 학교 생활에서 관심을 기울인 분야나 계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탐색해 본 그런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학부이니까요. 자, 인포그래픽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 매체를 생산하는 등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뛰어난 동력을 보여줬다. 자, 생명과학 1에서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탐구의 특징, 과정, 문제점 이런 거를 그림을 이용한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맞는 거죠. 자, 탐구 방법의 비교 내용을 설명할 때 비주얼 싱킹으로 탐구의 특징, 가설의 유무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두 탐구 방법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결국 진로 역량에 있어서의 평가는 고교마다 교육과정 개설 현황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개설된 과목을 지원 계열과 관련해서 도전하고 싶은 과목을 이수하는 걸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과목 개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까지도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 세특에 그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그런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역량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창체 부분을 심리학과 지원자하고 연결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활동을 통해서 이 심리학과 지원 사례 지원자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겪는 코로나 블루, 심리학과니까 그 학생의 어떤 심리적인 모습을 주제 토론으로 잡은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동아리에서는 직접 아이디어를 낸 출판계 선배와의 만남, 이런 행사에서 출판계를 통해야만 원고를 출판할 수 있었지만 1인 출판이 가능하다. 누구나 글을 쓰면 쉽게 이걸 세상에 내보일 수 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사례, 이걸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과하고 연결된 동아리 활동의 세특 내용이고요. 자, 진로 활동입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V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사회 심리 활동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이렇게 탐색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로 역량의 평가는 수업 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모습을 평가하는데, 독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율 동아리 진로에서 관심사를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활동 분야와 역할을 가리지 않고 주제를 탐구하는 모습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 역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비해서 반영 비율은 좀 적지만 공동체 일원으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 행동을 평가하는 역량입니다. 참고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인성이 같은 퍼센트로 반영이 된다라고 할 때 대학별로 이 인성 부분이 전반적으로 적지만 또는 대학마다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대학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학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사회문제 탐구 부분에 조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윤리 수업의 반장으로 출석 체크도 했고 과제 수업도 했고 발표조 편성, 차분한 리더십을 보였고 일관된 봉사정신을 발휘한 학생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인성 부분을 이런 형태로 세특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기간 중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수업 시작 전 항상 제일 먼저 접속을 한 학생이다. 수업을 기다린다는 거죠. 자, 비 오는 날 컴퓨터 주변 물기를 수시로 닦아내고 사고를 예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학생의 어떤 성실한 모습이 바로 공동체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역량의 평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가 되지만 수업 시간 또는 창체나 행특의 여러 부분에서 학생이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 나눔과 배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 평가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앙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지금 평가 항목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경희대에서 또 이야기하는 학업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학과 지원자인데요. 이 학생의 학업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들을 경희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온기를 대체할 아이스박스를 직접 구해왔다. 적극적인 학생이죠. 자료를 얻기 위해 추가 실험, 그러니까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추가 실험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 학업의 태도, 역량으로 높게 평가를 했고요. 수학2에 있어서는 문제풀이를 가장 빠르게 해내고 주변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는 학생이었다라는 부분, 또는 질문할 때 여러 형태의 어떤 질문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최고의 수준으로 까지 생각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약물의 체내 분포 시간을 계산해서 약효의 효과를 높이고 독성을 낮추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를 발표하는, 즉 타 교과와 연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학업 역량의 학업 태도에서는 좋은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는 역시 생물학과 지원자인데 탐구력을 보는 부분입니다. 자, 비판적인 사고력과 개방적인 사고력으로 GMO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부분 모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더욱 키운,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 부정 모두를 어우르는 그런 탐구를 한 학생이라는 차원인 거죠. 자, 진로활동 부분에 있어서 탐구력을 보는 부분입니다. 전기영동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고 추가 탐구활동을 통해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완충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혈액의 완충작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의 실행력을 보여준 학생이라는 거죠. 역시 탐구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지적 호기심입니다. 다윈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어떤 과학적인 철학을 제시한 학생, 이렇게 해서 지적인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과학탐구 실험 안에서 의생명공학과, 자, 여기는 이제 동국대학교 자료입니다. 자, 동국대는 어떤 식으로 이 학업의 역량을 보는지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과학탐구 실험에서 보시면 다른 포유류에 비해
진화가 느리거나 또는 다르게 진화했다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한 학생의 어떤 탐구력, 즉 학업의 역량을 높게 본 거죠. 이것도 역시 궁금했다, 지적 호기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과 지식을 해당 수업 시간 내에 정확히 이해를 한 학생이고 비슷한 유형의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려움, 그 선택에서의 어려움을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거나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그래서 좀 어려운 구문, 조금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그런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학생이었다라는 표현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단어의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찾아봤다. 여러 종류별로 찾아봤다는 거죠. 단어의 정확한 발음, 예문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 학생이다. 그래서 영어 교과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었음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자, 동국대학교의 사례에서 동아리와 진로 활동에서 또한 학업의 역량이나 전공 관심도나 또는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예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에서는 국제 시사 및 영어 학습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자 신문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인 만큼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그래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여러 기사를 검색해서 읽었다. 결국 전공 적합성하고도 전공 관심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국제통상학과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학업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사례를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턴스 신학 분석 활동 이런 걸 통해서 CIF나 CFR, FOB 이런 걸 중심으로 주제 탐구를 했다. 조금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간 학생인 거죠. 그래서 그 비교 분석을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점, 차이점을 찾아냈다라든지 또는 공부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든지 그래서 보완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탐구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진로 활동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듯 학업의 역량은 결국 단순히 교과 활동에서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창체 활동 또는 진로 활동 안에 또는 여러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연결지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학업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독서를 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역량은 결국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독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올해부터 독서 항목은 대학에서 미반영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얘기를 서울대가 이야기한 아로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안내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서울대 입학처 아로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라는 거죠. 기초, 기본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길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도 되고요. 또는 토론이나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그 관련된 책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면 그동안 생각하는 힘, 글 쓰는 힘,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 이런 것들이 다 쌓아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울대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2024학년도부터 왜냐하면 서울대는 자기소개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시절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던 책 3권을 골라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울대에서는 중요한 건 독서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서류평가에서 생활기록부 독서활동은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서 직접 독서의 경험을 들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서활동은 결국 자신의 지적인 역량을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곳곳에 드러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드러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생활기록부 전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이 독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안내해 드릴게요.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천서다. 한마디로 선생님들의 추천서이고 인성 및 잠재력 역량에 해당하는 자기주도적 역량, 소통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이 그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한양대가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연세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특성의 경우 담임교사 1명이 기록하는 항목이다 보니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거는 실제 평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라는 그런 답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매우 중요하다. 그냥 한마디로 단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기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 친구들과의 갈등 조절, 협력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이다. 쭉쭉쭉 써놓고요. 본인이 맡아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하기 싫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를 본인이 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로서 감탄을 했다라는 글을 썼어요. 이런 부분을 추출해 오신 거죠. 한양대학교는. 학년 말 많은 책과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친구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수업 시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주어진 사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비틀어도 보고요. 지식을 확장하려는 그런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선생님들이 1년간 총평을 써주시는 거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의 인성과 수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앞부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앞부분에 기술된 다른 요소와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개인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결국 이제 능동적인 학습을 통한 학업의 성취 사례를 보여주는 동국대 입학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꼼꼼히 필기하고 전략적인 반복학습과 질문을 통해 눈에 띄는 성적 향상을 이룩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학생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하는 그런 뛰어난 메타 인지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또 쓰고 있고요. 게다가 자신의 어떤 전공 적합성, 국제 시사 관련 그런 도서를 탐독하고, 이게 도서가 연결돼 있죠. 자신의 국제 분야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공 수학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는요. 자기 절제력과 집중력이 좋아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아주 몰입하는 학생, 탐구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학생, 기계공학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죠. 서적이나 잡지를 관심 있게 읽고 라고 써 있죠. 또는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학생이 아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주위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인성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쓰여진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시 모집 요강 부분에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자료실 부분에 있는 대학들 또는 입학 도우미에 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대학들, 좀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희대나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결국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3년간의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록하고 표현했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죠. 인위적으로 학생부를 기록하고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진심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나 관심 있는 활동,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기록은 평가자에게 충분하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